여러분에게도 가능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나요? 괜히 그 근처에만 가도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곳. 기억은 흐릿해졌는데 감정은 또렷하게 남아있는 곳이요. 우리는 그런 장소를 지워버리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지워졌을까요? 아니면 그저 마주하지 않았을 뿐일까요? 오늘은 대온실 수리보고서, 조금은 솔직하고 조금은 조용한 책 리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 김금희 작가의 대온실 수리보고서는 바로 그 지워진 장소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왜 우리는 어떤 장소를 지워가면서 살아가는지, 도망은 정말 비겁한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기억을 수리한다는 건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어떤 장소를 지워가면서 살아갈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사실은 그 공간을 통째로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소설은 어린 시절 도망쳐온 장소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에서 시작해요. 주인공인 영두가 대온실 수리 보고서를 쓰게 되면서 자기가 살았던 창경궁 근처 동네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격렬하지 않게 찾아와요. 이 문장이 나와요. 돌아보면 항상 어떤 장소를 지워버림으로써 삶을 견뎌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잠깐 멈췄어요. 우리는 힘든 순간을, 힘든 시간을 견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장소를 지우면서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었던 골목, 실패가 남았던 방, 상처가 스쳤던 공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외면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도망은 비겁함이 아니라 그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떠오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을 생각하면 덩달아 피하고 싶었던 사람, 상황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평소에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번씩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장면들은 일상에서 좀 지우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영원히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형태를 바꿔서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다시 마주하게 돼요. 주인공 영두의 서울 하숙집처럼요. 영두에게 서울의 하숙집은 어린 시절 서울살이에 대한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어요. 이런 장소를 지운다는 건 그 안에 시간을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왜 어떤 기억은 끝내 말하지 못하는 걸까? 어릴 때는 좀 부끄러워서, 어른이 돼서는 설명하기 복잡해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 또 있었어요. 함께 보실게요. 어려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커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앞에서 어린 시절의 그런 문제를 얘기해서 그런지 조금 오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어릴 때는 실패를 말하는 게 약점같이 느껴졌어요. 친구한테 내 실수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을 말하는 게 꼬투리 잡히는 것 같고 약점이 잡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는 괜찮아? 라고 묻는 말도 위로가 아니라 얘가 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건가? 확인하는 건가? 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그때는 어린 치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두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서울에서의 일들을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또 다른 이유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서울에서 보냈던 그 유년기의 시절이 너무 복잡하고 이 모든 사정을 설명하기에는 귀찮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 같고요. 이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해관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무엇보다 나조차도 내 마음을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비밀들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전부를 꺼내 보이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그 침묵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아니면 글 속의 주인공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워버린 기억을 마주한다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용서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단순한 이해일까요? 대혼실의 수리가 진행되면서 저는 이 소설이 결국 이해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해라는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문장은 이 부분이에요. 아빠는 나를 어려서도 이해했다. 이해했기에 밉지 않았다. 이해하면 미움만은 피할 수 있었다. 이 문장을 읽고 잠깐 책을 멈췄던 것 같아요. 이해보다 용서라는 건 조금 더 조용한 감정인 것 같은데 아빠는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의 고향이 섬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다에서 엄마를 잃어요. 그러면서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육지에서 일을 구하지만 그게 또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육지로 올라와서 완전히 정착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어린 영두는 아빠의 이런 사정을 이해해요. 그래서 밉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해가 마음속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미워하는 미움의 방향은 바꿔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그지 맞지 내가 이해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만은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늦은 밤 자전거를 타고 자신을 찾아온 절친의 아이 사나를 보면서 영두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곁에 균열이 나지 않은 어른은 없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은 아이도 없다. 맞아요. 완벽한 어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균열이 없는 사람도 없겠죠.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이렇게 균열이 많은, 균열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균열이 아이에게도 전해질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불안을 딛고 자라고 또 누군가는 그런 불안을 남기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이 소설은 그걸 비극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대혼실의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영두와 사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혼실뿐만 아니라 영두의 유년 시절 이야기도 점점 수복되어 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완전히 새 것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고쳐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혼실이 수리되는 과정을 보면 저는 이 제목이 왜 그런지 정확히 알 것 같았어요. 제목과 관계된 문장이에요. 수리를 통해 보강되어가는 대혼실처럼 기억은 시간과 공간으로 완성하는 하나의 건축물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기억은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정돈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떠올려보고 그 순간들을 복기해보고 이게 대혼실을 수리하는 것처럼 금이 간 자리, 깨진 유리, 기울어진 구조 이런 거에 매칭되어서 건물이 그렇듯 기억 또한 방치하면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혼실의 수리뿐만 아니라 이 책은 영두의 유년 시절 기억을 통해 한 사건을 같이 바로잡아가고 있어요. 일어난 일들은 인정을 하고요. 그에 따른 각자의 사정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수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문득 저는 완벽한 치유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건을 통해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덜 아프면서 인생을 수리해 나가면 충분하지 않겠니? 라는 말을 전달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을 덮으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마냥 좋은 책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대혼실 수리 보고서는 대혼실이라는 공간을 중심에 두고요. 역사와 개인의 삶을 엮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큰 줄기가 잔존 일본인이에요. 우리가 식민지배하에 있었을 때 작가가 이 사람들을 지나치게 애달프게 표현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굳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애달프게 표현해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쟁 책임이라는 맥락을 떠올리면 피해자 정서에 기울어서 보이는 묘사가 조금 마음이 무거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독자분들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조금 불편했다. 그 때문에 처음에 기대했던 부분과는 좀 달랐지만 허탈함이 남는 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가 있나요? 혹은 다시 마주하고 싶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잘 보살피고 계신가요? 이것들을 묻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문장들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